안녕하십니까. 다선명한택스의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인을 직접 만나보는 형태로 해서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가칭 세금 추적 6분 이내의 상담을 끝내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상담인 민모 씨.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민모 씨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다시 읽으시네요. 아, 네. 자, 오늘 우리 상담하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이 좀 필요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좀 집을 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때 저희한테 집을 좀 해주시면 세금적인 문제 같은 게 따로 없는지 해서 이걸 좀 상담드리려고요. 아버님이 돈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좀 집을 구하는 거에서 도움을 주신다. 자, 그러면, 어떤 집을 취득하는 자금을 좀 보태주신다는 얘기신 건지,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을 좀 보태주신다는 얘기신 건지. 집을 아예 사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세금 문제가 바뀌게 되나요? 아니요. 세금 문제가 바뀌기보다는, 어떻게 걸릴 수 있느냐가 바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뭐 부동산 취득, 집 취득하는 데 자금을 좀 보태준다거나 또는 전세 이제 보증금을 조금 보태주는 형태. 자, 우리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시죠. 내 돈으로 내 자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자금을 보태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 가족 간의 이 돈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보셔야 돼요. 증여라고 보셔야 되고, 그것이 이 크든 작든 간에 원칙은 증여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우리가 뭐 결혼 비용 좀 보태주는 게 문제가 됐냐? 물론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는 뭐 과세관청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떠한 금액까지다라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통념상 조금은 보수적으로 소액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금액 단위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를 삼을 수가 보통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뭐 세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증여겠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한테 증여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네.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직계 좀비속가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 증여 공제액은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그 초과 금액이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해서 최대 50%까지 매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간혹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자금 융통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금 융통? 집을 저한테 주시는 게 좀 세금적으로 안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좀 도와주시는 형태로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했었죠. 네. 보증금도 똑같아요. 이제 보증금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을 이제 무상으로 주는 거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융통을 한다.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좀 취득하는 거나 또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좀 부모님한테 돈을 좀 큰 돈을 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 3자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차용증 계약서 쓰시고 그 이자도 지급을 하셔야 되고 부모님께서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납부를 하시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무이자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빌리고 안 갚으신다? 그럼 100% 증여죠. 빌리고 안 갚으신다.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모든 그 거래를 과세관청이 알 수는 없어요. 혹시 6분 지났나요?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요거 좀만 설명하고 우리 추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무서에서는
그 일반인들에 대한 돈 거래를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뭐 고액의 보증금 또는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소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고액이라는 거는 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냥 일선 세무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요 이제 고액 이제 아파트들 그런 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얘기했죠? 제가 빌리고 혹시 안 갚으면 빌리고 안 갚으신다. 빌리고 안 갚으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돈거래를 기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10년 이내에 유고 시 상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 당사자가 유고 시에 또 상속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럴 때 계좌 내역을 반드시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큰 금액을 이제 빌려가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과세관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사후관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 어떤 전세보증금이나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모님께서 해주실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금 추적 6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